활용편 살짝 마무리하고 우리 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쪽까지 했죠? 119쪽까지. 119쪽에 유형 15번. 유형 15번 할 차례죠? 네, 좋습니다. 자, 페이지 라이트 센 페이지 119쪽. 자, 유형 15 문제 번호 794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18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언니와 동생이 마주보고, 여기가 18km 떨어졌는데 언니랑 동생이 마주보고 출발하여 도중에 만났다. 언니는 몇 킬로로? 5km/h의 속력으로, 동생은 4km/h의 속력을 걸렸습니다. 언니가 걸은 거리를 구하십시오. 언니를 x라고 부를게. 간 거리를. 동생이 간 거리는 18-x라고 부르겠죠. 맞아요. 네, 좋습니다. 자, 어차피 우리가 동일한 시간에서 땡 하고 출발했으니까 동일한 시간이 흘렀겠죠. 그래요? 시간은 뭐 분의 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풀 수 있겠습니까? 언니가 걸어간 거리와 동생이 걸어간 거리가 어쨌든 같을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러면 이렇게 크로스 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가 4x 마이너스 5x 플러스 90. 정리하면 9x가 90. x라고 하는 언니가 걸어간 거리는 얼마? 10km가 되겠다. 엄청 쉽죠?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그 시간, 속도, 거리, 식은 시속, 거리식 하나로만 풀면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시간이 언니든 동생이든 동일하게 주어졌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796번 가보겠습니다. 민호와 수미가 학교에서 출발하여 도서관을 갔다. 학교에서 도서관을 갔는데 민호는 분속 50m/min으로 걸어간 지 13분 후, 그 다음에 13분 후 수미가 자전거를 타고, 13분 후 수미가 자전거를 타고 180m/분으로 도서관을 향해 출발했다고 해서 도서관 정문에서 둘이 동시에 도착했대.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민호가 도서관 정문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십시오. 민호가 간 시간이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민호와 수미가 간 거리는 똑같죠? 맞습니까? 네. 그치? 똑같지? 네, 똑같죠? 네, 그래서, 민호가 간 시간을 x라고 놓을게. 그러면은, 민호의 시간을 x라고 놓을게. 그럼, 수미의 시간을 y라고 놓자. 그럼, 수미가 자전거를 타고 실질적으로 움직인 시간을 y라고 두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식이 등장을 하죠. x는 y에다가 13분을 더한 거죠. 맞습니까? 민호가 출발하고 13분 후에 수미가 출발해서 간 시간이니까. 나는 두 번째로 어차피 50x 똑같은 거리죠. 그럼 얘가 180y라는 식으로 정리해낼 수 있겠다. 괜찮아? 그럼 이번에는 문제가 가감 말고 대입으로 풀어보세요 라고 나온 문제네. 정리를 해보면 50 가로 열고 y 플러스 13이 180 y 정리하면 130 y가 착 얼마야? 650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y가
5라고 구할 수 있겠죠. y가 5니까 x는 얼마? 18이라고 구할 수 있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민호가 간 시간은 18분, 단위는 지금 분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따져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98번 하나 시켜볼게요. (1800) 빨리 해. 못하겠어요? 같이 한번 해보자. 자, 798번 가보겠습니다. 승호와 형이 집에서 출발하여 공원까지 가는데 집에서 공원까지 가는데 승호는 먼저 분속 40으로 40m/분으로 출발하여 600m를 간 후 여기서 이렇게 해서 600m를 간 다음에 그럼 승호가 여기까지 와 있겠지? 그럼 승호가 여기에 와 있을 때 출발선에서 형이 분속 60m/분으로 따라갔다. 도중에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지점은 집에서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승호가 간 시간을 x라고 부를게. 그리고 형이 간 시간을 y라고 부를게. 오케이?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뭘 구해야 되냐면은 600m까지 가는데 승호가 600m까지 가는데 몇 분이 걸렸는지를 보겠죠. 그래요? 자, 시간은 거리는 뭐분의 뭐?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그래서 600이라는 거리는 뭐 곱하기 뭐?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 얼마가 되는 거야? 40분의 600이죠. 그래서 얼마?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요? 오케이. 근데 그러면은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승호가 출발을 딱 했어. 그 다음에 15분이 지났어. 그 다음에 형이 이렇게 출발을 했어. 그래서 만났대. 이런 상황으로 돌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자, 어차피 우리가 지금 시간을 뒀으니까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만난 시간을 x라고 둬야 되겠죠. 그래서 승호가 간 시간은 형이 간 시간에다가 몇 분 더한 거야? 15분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15분을 더한 거야. 오케이? 자, 두 번째. 어차피 둘이 이동한 거리는 똑같죠? 일정하죠? 그러니까는 거리는 뭐분의 뭐? 거리, 속력 곱하기, 자꾸 분을 쓰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 다음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서 문제를 풀겠다. 그러면 40 가로 열고 y 플러스 15가 60y라고 쓸 수 있으니까 여기가 20y가 얼마냐? 600인가? 맞죠? 그래서 얘랑 지어서 얼마? 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잠깐만야. 아우 무릎이야. 최종 질문. 집에서 얼마나 떨어져서 잡히는가? 어떤 걸로 풀어도 상관없겠죠. 근데 y로 풀자. 어차피 y로 풀자.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0, 63, 18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1800m에서 잡혔다 라고 부를 수 있겠네. 잠깐만, 얘 좀 빼고. 네,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서 유형 7번 문제 번호 799번 가보겠습니다. 둘레 길이가 0.6km인 트랙을 A, B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트랙이 0.6km인데 동시에 A, B가 반대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A는 분속 50, 분속 50이고 B는 분속 100. 걸었을 때 A와 B가 처음으로 만날 때까지 B가 걸은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었어요. 그럼 얘를 X, 걸어간 거리, X, Y라고 할게.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X가 걸어간 거리와 A가 걸어간 거리와 B가 걸어간 거리를 합치면 지금 다 미터 분위를 했으니까 0.6km를 600이라 해도 상관이 없겠죠. 600m라고 생각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시간으로 따져야 되겠죠. A랑 B에 동일하게 주어진 건 시간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 그래서 크로스를 이렇게 시키면 100x는 50y, 2x는 y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러면은 A가 간 거리는 200이다. 그럼 당연히 상대적으로 B가 간 거리는 얼마겠어? 400m가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겠어요? 네, 고마워. 자, 801번 해보겠습니다. 둘레 길이가 3km인 트랙. 둘레가 3km인 트랙을 태강이와 은경이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같은 방향으로 걸었을 때 이번엔 둘 다 같은 방향이네. 그냥 은별, 태강 같은 방향으로 걸어서 돌면 1시간 후에 처음으로 다시 만난다고 합니다. 1시간 후. 1시간 후 다시 만난다. 반대 방향으로 돌면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돌면 20분. 20분은 몇 시간이죠? 그래요. 3분의 1 시간. 만난다고 한다. 태강이가 은별이보다 빠르게 걷는다고 할 때 태강이는 1분에 몇 미터를 가겠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강이를 X 속력으로 간다고 치자. 태강이를 X 속력, 태강이를 X, 은별이를 Y의 속력으로 간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반대 상황으로 아깝게 반대 상황밖에 없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속력, 거리 30분, 동일한 시간, X. 지금 단위를 보니까 미터로 쓰라고 했죠? 네, 그래서 미터라고 썼으니까 얘를 3000m라고 하자. 3000m라고 하는 게 훨씬 낫겠다.
1시간 걸린대. 지금 요 상황을 먼저 볼게. 요 상황은 태강, 은별이가 요 정도 갔을 때 태강이가 따라잡아서 이렇게 온 거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태강이가 간 거리에서 태강이의 거리에서 은별이의 거리를 빼야지 3000이라는 미터가 나오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태강이의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60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은강이의 거리 y 60을 뺐습니다. 그랬더니 3000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x-y가 얼마로 착 50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으로 식 하나를 세웠어. 그 다음엔 이렇게 가보자. 오케이? 자, 이렇게는 둘이 더해줘야 되겠죠? 태강이의 간거리와 은별이가 간거리의 합이 3000이겠죠? 둘이 반대 방향으로 만났다고 했으니까. 그래요? 시간은 얼마나 걸렸다는 거야? 1분의, 근데 지금 분으로 가는 거니까 얘를 최초 그냥 20분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x20 더하기 y20이 3000. 그러면은 x 더하기 y가 얼마라고 쓸 수 있어? 150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두 개를 단순하게 더해볼게. 단순하게 더해버리면 2x가 200, x가 얼마? 100이라고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분당 100m씩 가고 있다. 분당 100? 엄청 천천히 가네. 50m 달리기 하죠, 여러분들. 몇 초 나와요? 한 7, 8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더 어렸을 때, 그다 10초 안으로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단순 곱하기를 해봐도 중간에 뭐 화장실 갔다 왔니? 50m 뛰다가 중간에 목말라서 물도 마셔야지. 어떻게 50m 한 번에 다 뛰어? 중간에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해야지. 자, 넘어가서 유형 19번은 좀 스킵할게요. 알겠죠? 요거 계속 같은 느낌이어서 소금물로 넘어갑시다. 자, 소금물 806번 가보겠습니다. 3%의 소금물과 8%의 소금물을 섞어서 이 두 개를 섞었대. 몇 퍼센트를 만들었대? 6%의 소금물 400g을 만들었다. 400g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3%의 소금물의 양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3%의 소금물을 내가 Xg 가져왔다고 치자. 그럼 8%의 소금물은 400-Xg 가져왔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거 할 땐 뭐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다 그랬어? 소금이죠. 그러면은 3%의 소금물 Xg 속에 있는 소금을 좀 챙겨보자. 어쨌든 저 농도식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요. 그러면은 X라는 소금물 안에 소금 원이 들어있을 거야.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했더니 3%가 되겠다. 그래요? 3% 물이니까 얼마를 가져도 다 3%겠죠?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소금 원은 어떻게 해야 돼? 3x 100 이렇게 들어와 있겠네. 그래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소금 2를 가져오면 8 가로 열고 400-x 100 이렇게 가져왔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그래요. 이 두 개를 더했대. 이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써 있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여기서 그냥 해도 되겠다. 그럼 여기가 100분의 3x 빼기 8x 더하기 85 84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 있다고 볼 수 있겠네. 괜찮아. 어차피 얘가 일로 가서 얘를 지울 거니까. 68에 미안해요. 64, 24죠? 미안합니다. 64, 24. 내가 왜 68이라고 했죠? 미안합니다. 64는 정리를 하면 착착 넘어가면 여기 5x로 넘어오고 얘 이렇게 넘어가면 얼마예요? 800이죠? 800이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x값은 얼마? 160. 단위는 g이겠죠? 자, 어차피 우리가 농도식은 식 하나가 있죠? 뭐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소금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산하면 되겠다. 쉬워요? 어려워요? 적당하지. 이제 우리가 한 일주일 전에 소금을 처음 배웠을 때는 좀 불안했는데 이제 맨날 똑같은 문제죠. 어차피 식 하나 쓰고 거기서만 계속 숫자만 바꿔서 푸는 느낌이니까 네, 좀 편해져야 됩니다. 자, 809번 시켜보겠습니다. 잘 나왔는데 보기에 없어? 그럼 잘 안 나온 건데? 되긴 나왔고 빠르게 해볼까? 빠르게 해볼게. 여기에 4%의 설탕물과 2% 설탕물이 있어서 섞은 후 100g의 물을 더 넣어서 3%의 소금을 1kg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몇 킬로 가져온 거예요? 900g 가져온 거죠. 거기다가 이제 물만 100g 더한 거지. 이렇게 했더니 몇 퍼센트래? 이렇게 해서 3%를 만들었다고 했죠. 네. 그랬을 때 2%의 소금물의 양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여기를 x라고 할게. 우리가 일단 여기서 900 가져온 거잖아. 그러니까는 900-x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4%에서는 우리가 900-x분의 소금 1 곱하기 100이라는 식이 써 있고 2%는 x분의 설탕이죠. 설탕 2 이런 식으로 써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설탕 1이 400 이렇게 됐을 거고 설탕 2가 2x를 100으로 나눈 게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3%라는 녀석은 물은 1000리터가 있겠죠. 근데 설탕은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00분의 4 900-x 플러스 200 곱하기 100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상 얘랑 얘가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3이라고 하는 녀석은 1, 10, 100, 1000분의 49, 36 땡땡 마이너스 4x 플러스 2x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딱 하면은 착
착 2x가 600, x가 300.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x값은 얼마예요? 300g 가져와야 된다. 넌 어디서 틀린 거야? 1000 대신 900? 왜 문제에 100g을 더했습니다 라고 써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식이 좀 다르긴 한데 네. 왜? 문제를 안 읽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늘려서 하는 겁니까? 뒤에가 저기 합쳐서 900이니까 그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그냥 이게 1000이 들어갔었는데 여기 뭐라 써 있어? 끊어요. 섞은 후 100g을 더 넣어서 이 단어를 안 읽었네. 우리 준이가 문제를 안 읽고 푸는구나. 문제만 읽다 끝났다. 아, 그거 너무 늦게 읽는 건데. 넘어가서 810번 가보겠습니다. 810번 가볼게요. 농도가 서로 다른 두 소금물 A, B가 있습니다. A, B가 있는데 A에서 100g, B에서 200g을 섞었더니 6%의 소금물이 되었고 A에서 200, B에서 100을 가져오면 7%의 소금물이 됩니다. 이때 A의 농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A의 농도를 X라고 하고 B의 농도를 Y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첫 번째 식, 이렇게 두 번째 식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소금의 양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X%라는 녀석은 100, 소금이 얼마 들어있는 거야? X만큼 들어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X라는 소금이 들어가 있어. 그래요. 여기 200이라는 거, Y라는 농도는 200 곱하기 100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이 얼마야? 그렇지. 2Y라는 게 있었지. 그럼 여기서 둘이 더했어. 6% 어떻게 만들었어? 6%는 300, 100. 소금은 소금2. X 더하기 2Y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X 더하기 2Y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18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괜찮아? 그럼 똑같이 한 번 더 해볼게. 어쨌든 여기서는 X의 농도를 가지고 있겠지. 200 곱하기 100. 소금원이 얼마예요? 2X. 그럼 얘는 당연히 Y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럼 7%의 농도는 300g으로 만들어냈어. 2X 플러스 Y로. 괜찮습니까? 그래서 2X 플러스 Y를 731이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다.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로 곱하기 2 할게. 2X 플러스 4Y는 36 할게. 3Y가 얼마냐? 뺐어. 15? 그래서 Y가 얼마? Y가 5가 나왔어. 그럼 X는 당연히 8이라고 구해줄 수 있겠다. 최종 질문. X, 소금 A의 농도, X를 구하세요. 몇 퍼센트? 8%라고 구해낼 수 있겠다. 괜찮아요? 네, 이게 또 어렵지 않죠? 포커스는 뭐에 맞췄다? 소금에 맞췄다. 농도식 하나로 풀 거지만 소금에 맞췄다. 쉽죠? 자, 넘겨봐. 자, 우리가 저거 함수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124쪽 세 문제만 점검하고 갈게요. 829, 830, 831 세 문제만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그래. 대화의 흐름이 그래요. 그럴 수 있어. 네. 자, 답 매겨볼게. 29번에 30점, 30번에 5번, 31번에 3번. 안 되는 거. 29번 같이 한번 하고 8, 2, 9번 가보겠습니다. A, B 두 중학교 농구팀이 농구 시합을 하는데 2쿼터까지 B가 A보다 5점이 앞서고 있었지만 4쿼터 종료 후 A 학교가 39대 24로 이겼다. 3쿼터, 4쿼터 A 학교가 얻은 점수의 합이 B 학교가 얻은 점수의 합의 3배일 때 A 학교가 3쿼터, 4쿼터 때 얻은 점수의 합을 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런 식으로 약간 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쨌든 저쨌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A의 3, 4쿼터죠. 그래요? A의 3, 4쿼터. 근데 최종 득점이 39점 대 24점이고 A의 3, 4쿼터를 X라고 부를게. 그러면 B의 3배래. B의 3배. 그 여기를 3분의 1 X라고 둬도 되나? 3배니까. 그래? 오케이. 자, 그리고 1, 2쿼터 땐 B가 A보다 5점을 앞서갔대. 이런 식으로 세워놓을 수 있을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 X 더하기 Y가 얼마예요? 39. 3분의 1X 더하기 Y가 얘 이렇게 넘길게. 19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뺄게요. 그럼 여기 얼마? 괜찮아? 우리가 지금 X만 구하고 싶잖아. 30점 넣네. 야, 얘는 39점을 넣는데 9점 넣고 30점을 넣네. 뭐 왜 이래? 이거 뭐야? 선수도 바뀌었나? 이거 뭐 주전들 나왔나? 1, 2쿼터 1학년 내보내고 3, 4쿼터 3학년 내보냈나? 네, 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요건 스타일 하고요. 자, 개념센 가볼게요. 개념센 함수. 드디어 마지막 단원이죠. 자, 개념센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98조. 2학년 1학기 4단원 함수.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개념 수업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양도 그렇게 많진 않고. 그리고 라이트센을 지금 우리가 부교재로 쓰고 있잖아. 이게 그래도 나름 유형서여가지고 문제 수는 그래도 좀 채워주는데 막 쉽게 막 어렵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연습하는 거죠.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했다고 학교 시험을 다 만점 맞은 생각은 아니겠지. 분명히 요거보다 조금 위에 단계인 센도 있고 조금 더 위에 단계인 1품도 있고 조금 더 위에 단계인 A급도 있고 문제가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학교 시험에서 만점을 맞기 위해서는 센도 한번 풀어봐야 되고 1품이나 A급 정도는 풀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혹시 나오게 되는 그 어떤 어려운 한 문제를 맞힐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네, 자, 함수 가볼게요. 자, 함수를 처음 배우는 건 아니죠? 그래요? 에이, 초등학교 때 함수 배웠잖아. 초등학교 때. 그럼, 자, 그럼 이 함자가 무슨 함자게? 박스 함자예요. 박스 함자야. 그러면은 숫자가 무슨 숫자야? 숫자. 박스 안에 숫자. 직역하면 좀 웃기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초등학교 때 이런 그림 많이 봤어. 자,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들어갔대. 얼마가 나와? 그럼 4가 나오고 5가 나오고 6이 나온다. 이런 거 맞습니까? 자, 상자 안에 숫자를 집어넣으니까 숫자가 나왔다야. 근데 이게 정확하게 따지면은 x의 값을, 변수 x의 값을 어떤 식에 의해서, 어떤 관계식에 의해서 집어넣었더니 y의 값으로 나왔다야. 그럼 이게 하나가 들어가면 몇 개가 나와야 돼? 하나가 나와야 돼. 하나가 들어갔는데 안 나오면 안 돼. 또는 하나가 들어갔는데 값이 2개가 나와도 안 돼. 함수에 어떤 관계식이 있는데 1을 집어넣었어. 근데 어떨 때는 3이 나오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이러면 우리가 이거 믿을 수 없잖아. 그럴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가면 무조건 이거에 관계되는 하나가 나온다야. 오케이? 근데 들어가는 녀석을 대부분 변수 x라고 불러요. 나오는 녀석을 대부분 y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직 집합을 안 배워서 뭐 정역이네, 공역이네, 치역이네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해.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들어가는 값 있잖아. 함수에 들어가는 변수. 이 녀석을 묶어놓은 걸 정의역이라고 그냥 이름 붙이는 거야. 정의역. 정의역에 있는 숫자들을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어떤 함수는 정의역이 1, 2, 3만 있는 게 있고 어떤 함수는 정의역이 7, 8, 9가 있는 게 있겠죠. 뭐 어떤 함수는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한다. 이렇게 문제마다 정의 내려줘. 그래서 정의역인 거야. 이 안에서 숫자를 집어넣을 겁니다. 오케이?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함수는 철저하게 이 x의 관점에서 보는 거야. x의 관점에서 들어가면 돼. 어떤 관계식에 의해서 들어가. 그럼 걔가 하나로만 나오면 무조건 함수야. 안 나오면 함수가 아니야. 2개가 나와도 함수가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퀴즈. 얘는 함수기 아니게? 아니죠. 왜? 여기 대부분 우리가 이걸 x축이라고 부르고 이걸 y축이라고 부르잖아. 1을 집어넣으면 어떨 땐 3이 되고 어떨 땐 마이너스 3이 된대. 이러면 함수가 아니라고. 또 어렵나? 자, 어쨌든 다시 집어넣는 숫자들의 묶음을 정의역이라고 표현을 할게. 그러면 나오는 숫자들의 바운더리를 일단 공역이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화살표를 맞은 애, 실질적으로 나온 애는 치역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봐봐. x 여기서 해보자. 여기서 요 판에서 해보자. 요 판에서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럼 정의역은 몇 개가 있어? 3개. 1, 2, 3이 무조건 한 번은 들어가야 돼. 네. 이렇게 이제 받아둘 수 있는 공간이야. 이게 여유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럼 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녀석들을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공역. 그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온 애들이 있죠. 걔는 치역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오케이. 이게 함수야. 근데 여기서 상황을 내가 이렇게 잡아버렸어. 이렇게 잡으면 이게 함수일까 아닐까? 이건 아니야. 왜 아니야? 그렇지. 얘가 출발을 못한 거야. 내가 들어가야 되는 녀석의 후보군이 내가 들어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못 들어간 거야. 그럼 철저하게 X 입장에서 말한다 그랬잖아. 근데 얘가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그러면 함수가 아니라고. 오케이? 그래서 책에 써 있는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 함수란 두 변수 x, y가 있습니다.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하나씩 x가 변하면 그 x가 어떤 관계식에 의해서 y가 하나씩 정해질 때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가 함수라고 부른다. 괜찮아? 근데 이런 것도 있어. 뭐냐면 좀 어려운 거 낼게. 자,
1이 들어가면 얼마예요? 2가 들어가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얼마야? 함수일까 아닐까? 함수지. 철저하게 얘들은 x 관점에서 볼 거야. x가 들어가서 찍혔어? 함수. x가 들어가서 찍혔어? 함수. x 입장에서 가는 거야. 내가 하나로 가면 되는 거야. 누가 들어와 있든 안 들어와 있든. 오케이? 그래서 x가 어떤 관계, 대응하는 관계에 의해서 y에 딱 찍히기만 하면 함수야. 하나하나. 근데 얘가 누가 이렇게 x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x 입장에서 내가 하나를 간 거잖아. 얘 x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를 간 거니까. 이렇게 함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함수의 정의고 표기법은 대부분 y는 뭐 2x, 뭐 y는 fx. 그래서 fx는 뭐 2x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y는 2x라고 써도 되고 fx는 2x라고 써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녀석은 변수를 알려주는 거죠. 변수가 x다 라고 알려주는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1번 해볼게. y가 x에 대한 함수일 때 다음을 모르세요. 어떤 자연수 x보다 크지 않은 홀수. 이 맞아 틀려. 자연수 x보다 크지 않은 홀수. 자, x, y. x보다 크지 않은 홀수. 그럼 얘가 만약에 4여봐. 그래요? 여기 얼마예요? 4보다 크지 않은 홀수는 몇 개야? 뭐랑 뭐가 있어? 3이랑 1이 있죠. 그럼 얘가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x가 지금 두 군데로 쪼개져서 갔지. 이런 함수야 아니야?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자, 니은 어떤 수 x에 가장 가까운 정수. 잘 봐. 자, 그러면 1이야. 그럼 얘가 0이랑 2랑 고민하겠죠. 그렇죠? 얘가 1에 가까운 정수는 두 개가 있잖아. 그럼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갈 거야. 이게 딱 명확하지 않죠? 아니라고. 디귿. 한 개에 500g인 물건 X개의 무게. 그럼 이건 다 함수죠? 함수식 어떻게 써? 딱 누가 봐도 함수식으로 쓸 수도 있잖아. 함수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예를 가볼게. 반지름의 길이가 X인 원의 넓이. 무조건이죠. 넓이는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그래요? 반지름이 1이면 딱 1에 2면 딱 뭔가 딱 하나씩 매칭 되잖아. 함수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다. 괜찮아요? 할만해요? 네. 그러면은 1-1, 1- 빠르게 해봐. 둘 다 유제 1, 2 다. 몇 번? 나왔어? 자, 넘어가 볼게. 자, 함수값. 우리 지금 배울 것이 함수값이야.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2x라는 걸 물어보자. 그래서 함수값은 y를 말합니다. y를 말해. 그럼 함수값이라 함수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x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 y 값은 얼마예요? 2입니다.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함수 y 값은 얼마예요? 0입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7을 집어넣으면 함수 y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4입니다. 그럼 함수 값은 뭐를 뱉어내야 되는 거야? y 값을 뱉어내는 거야. 그래요?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함수 값은 뭘 뱉어낸다고? y 값.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수학 공부를 하면은 그래프로 문제를 많이 풀 거야. 근데 누가 봐도 x축, y축이죠. y축이니까 함수 값은 이 그래프의 높낮이로 판단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이따가 배울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EX는 0이라고 하는 건 우리 뭐라고 쓴 거야 이걸? 방정식을 쓴 거죠. 몇 차 방정식? 1차 방정식. 그럼 Y는 EX 이렇게 쓰면 우리가 뭘 쓴 거야? 함수식을 쓴 거죠. 그래요? 몇 차 함수? 여기가 1차니까 1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의 차이점이 뭐야? EX는 0이다. 이거 보기 편하게 써줄게. EX는 0이다. EX는 Y다. 차이가 뭐야? 얘가 는 0이고 얘는 Y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함수라는 건 X가 변함에 따라서 Y 값을 궁금해하는 거야. X가 1일 때 Y는 얼마게? X가 2일 때 Y는 얼마게? X가 3일 때 Y는 얼마게? Y는 얼마게가 함수야. 근데 방정식은 Y를 0으로 붙잡아 버렸어. 그럼 X에 얼마를 넣어야 0이 나오게? 똑같은 폼인데. 그 차이 알겠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Y 값은 높낮이라 그랬잖아. 근데 거기서 Y가 0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그래프로 생각하면 뭐예요? Y의 높이가 0이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0이라고 생각하면 얘를 X축이라고도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EX는 0이다가 EX랑 X축이랑 만나는 그 점을 찾는 거야. 그래프석으로 볼 때. 오케이? 대부분 이걸 우리가 X축이라고 부르죠. 얘를 우리가 Y축이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그러면 Y는 2X 플러스 3이라고 한번 써볼게.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여기가 3이야.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X에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얼마예요? 5. X에 0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얼마예요? 3. 오케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요 녀석을 좀 체크해 볼게. 요 녀석은 지금 X축과 만나는 점이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얼마예요? 0. 질문을 바꿔서. 방정식의 해가 얼마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3. 왜? 얘가 뭐라고 했어? X축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식이 X축과 만나는 포인트를 찾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함수라는 건 X값에 따라서 Y를 말하는 거고 방정식은 Y를 0으로 붙잡아 놨어. 그럼 궁금한 게 뭐야? 뭘 집어넣어야 0이 나오냐? 그러니까 스페셜한 케이스지. 오케이?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방정식과 함수는 이제 하나로 생각해야 돼. 그냥 관계식 문제구나. 오케이? 방정식과 함수를 그리고 조금 더 확장시키면 이제 부등식까지 또 이제 하나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잖아. 고등수학에서는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를 하나의 문제로 해석을 해야 돼. 분명히 부등식 문제인데 방정식으로 풀고 함수인데 부등식으로 풀고 부등식인데 방정식으로 풀고 막 그래요. 이걸 하나로 봐야 돼. 어쨌든 함수값은 뭘 의미하는 거라고? Y값. 그래서 Y값은 그래프에서 어디를 담당해? 높이를 담당한다고. 높이를. 알겠죠?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번호 2번 가볼게. 함수 fx가 3분의 2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함수 값을 구하세요. 자, 이 소리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야? x죠. 그럼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는 똑같은 x야. 그러니까 x에 얼마 집어넣으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라는 거야. x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얼마? 이게 함수 값이야. 괜찮아? 자, 얘는 얼마? 0. 4분의 1 집어넣으래. 얼마? 이렇게 함수값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 쉽지? 쉽지? 3번 시켜볼게. 함수 fx가 x분의 16이야. x분의 16은 여러분들 배웠죠? 1학년 1학기 때. 반비례 함수로. 그렇죠? 개형 알아요? 부드러운 쌍곡선이죠. 몇 사분면을 지나는? 1,3을 지나는 부드러운 쌍곡선이죠. 대칭선이겠죠. 이거를 고등학교 때는 똑같은 말을 유리함수라고 부릅니다. 똑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그냥 저런 것까지 따지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f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a가 된대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a래.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8. 정신 차려. 그래서 a가 얼마? 마이너스 8. 그냥 쓰면 돼. 두 번째, f에 2b를 집어넣었더니 2가 나왔대. 괜찮아요? 그래요. b 얼마? 4. 괜찮아? 자, 그래서 a 값, b 값을 손쉽게 찾았다. 두 개를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4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자, 넘겨봐. 자, 뭐가 나와 있어요? 소단원 끝내기. 3번, 5번, 6번 세 개 시켜보겠습니다. 3, 5, 6. 삼 3번에 3, 5번에 마이너스 6, 6번에 5. 괜찮아? 네. 자, 넘어갑시다. 자, 1차 함수를 배우는데 함수 형태가 y는 어떤 관계식, 이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데 지금 1차 함수는 요 관계식이 최고차가 1차면 1차 함수야. 그럼 최고차가 2차면 2차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3차면 4차면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4차까지는 배워요.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고1, 고1, 고2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고3 때는요, 그때 초월함수를 배워요. 자, 그럼 1차 함수는 뭐 기본 폼이 ax 플러스 b라고 잡습니다. ax 플러스 b. 그리고 1차 함수라고 명명되는 순간 a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겠죠. a가 0이 되면 차수가 없으니까 상수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거기에 박스 있죠. 1차 식. 이건 식이야. 등호가 없으니까. 그럼 는 0이라는 등호가 붙으면 방정식. 부등호가 붙으면 부등식. 는 y가 붙으면 함수. 이걸 다 하나로 인지해야 돼. 알겠죠? 하나로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번호 1번. 다음 중 y는 x에 대한 1차 함수인 것을 고르십시오. 1번은 반비례 함수, 가로 열고 유리 함수. 2번은 2차 함수. 확인돼? 3번은 2차 함수. 확인돼? 4번은 상수. 상수만 남죠.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건 몇 번? 5번만 남죠. 5번이 식을 정리하면 5x만 남잖아. 그래서 1차만 남죠.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5번이 되겠다라고 부르겠습니다. 2번 가볼게. 자, 여러분들한테 관계식을 쓰라고 강요하는 거야. 기억 읽어볼게. 한 변의 길이가 2x인 정사각형의 넓이. 한 변의 길이가 2x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4x제곱이죠. 그래서 이거는 2차 함수네. 자, 니은 x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 이건 뭐 뻔하지 않나? 그쵸? 자, 이렇게 봐봐. 그럼 이거는 무슨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상수.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x라는 변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x 사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풀로 쓰면 이렇게 써 있는 거야. 풀로 쓰면. 그래서 x에 뭘 집어넣어도 360만 뱉어내죠. 1을 집어넣어도 360, 2를 집어넣어도 360, 100을 집어넣어도 360. 그래서 이런 거는 표기법상 상수라고 부릅니다. 상수함수. 귤 100개를 4개씩 x명에게 나누어 주려고 할 때 남은 귤. 남은 귤은 이게 남은 귤이죠. 맞습니까? 근데 뭐 표기법상 요렇게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되겠죠. 표기법상. 한 개에 800원 하는 빵 X개와 150원 하는 음료수 한 개를 사고 지불하는 돈.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디귿, 리을 이 두 개가 1차다. 피곤해? 왜 이렇게 눈이 슬퍼? 왜 눈이 슬픈 눈이야? 왜 눈이 슬픈 눈이야? 뿔긋뿔긋해가지고 촉촉해지면서 하품했니? 하품하지 마.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래프라고 써 있는데 그래프를 부탁인데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프는 점들의 모임이야. 오케이? 자, y는 EX라는 관계식이 있어. 근데 x가 만약에 자연수래. 그럼 우리가 당연히 이건 x축, y축 1, 2, 3. x가 1이면 y가 얼마예요? 2. 1,2가 찍혀 있겠죠. 2면 2,4에 찍혀 있겠죠. 3이면 3,6에 찍혀 있겠죠. 이런 점들의 모임이야. 근데 이제 들어가는 x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자연수라고 해볼게. 그럼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실수 전체라고 하면
힘들어. 막 이렇게 찍히겠지? 그래요? 그래요. 그럼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지.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라는 건 그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x와 y에 대응되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뭐 그래프를 그리세요 이러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래프를 표현하세요라는 단어가 나는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세요는 조금 어법상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문제는 그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y가 마이너스 3분의 1 x의 그래프가 다음처럼 그려져 있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칩시다. 그래요? 이랬을 때 1번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2. 잘 봐. 얘가 이 하얀색 그래프야. 얘를 그려야 돼. 근데 이만큼은 똑같죠. 어쨌든 우리가 그려야 되는 이 y라고 하는 함수 값은 그려져 있는 하얀색 그래프 값들보다 다 플러스 이만큼 된 거죠. 플러스 2라는 건 y값 함수 값을 더하기 2를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싶어하는 이 노란색 그래프는 하얀색 그래프보다 다 2씩 올라가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모든 매칭값 x를 집어넣었을 때 모든 값들에 플러스 2를 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끌어올렸다. 평행이동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1번의 그래프가 2점 마이너스 9, a b, 9를 지난다. a, b를 구하십시오. 여기다가 마이너스 9를 넣으면 얼마예요? 1번의 그래프 마이너스 9. 그럼 a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9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 5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여기도 9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괜찮아?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 얼마가 나와야 돼? 7, 3? 요거 이렇게 빼면 7 7, 3, 21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겠다. 괜찮아? 그래서 A랑 B를 각각 구하십시오. 구했다. 유제 1번 해볼래? 3-1번만 해볼게요. 죽어요. 그래요. 슬슬 여름이 가고 있구나. 근데 이게 웃긴 게 키면 추운데 또 끄면 더워. 애매해. 나도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긴팔 입어봤습니다. 긴팔 입고 이제 자켓 입고 왔어요. 넘어가도 될까? 4번 가볼게.
다음 1차 함수의 그래프는 1차 함수 y는 e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끌어올린 것인가. 방금 했던 얘기 똑같이 한번 더 하면 되겠죠? 자, y는 2x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요 값에서 더하기 3분의 1이죠.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분의 1만큼 평행이동시킨 것이다. 2번은 y는 2x 마이너스 7이죠. 그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 평행이동시킨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너무 쉬운데? 우리 무시하나? 자, 한 장 넘겨서 타이틀이 뭐예요? 절편이죠. 절편은 축과 만나는 포인트를 절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y는 x 플러스 3 그릴 수 있어요? 그렇죠? 기울기가 1이고 요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래요? 당연히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y가 0이려면 x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구하는 게 절편을 구하는 겁니다. 즉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거죠. x축이 갖는 특징은 y에다가 0 집어넣는 거예요. x축의 특징은 뭐라고? y는 0. 반대로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인데 y축의 특징은 x는 0. 이해됩니까? 자, x축은 y가 0, y축은 x는 0. 이게 특징이야. 그래서 어떤 함수식의 절편을 구하고 싶어. x절편을 구할 거야? y에다 0 집어넣으면 돼. y절편을 구할 거야? x에다 0 집어넣으면 돼. 괜찮아요? 그리고 그래프적 의미는 축과 만나는 포인트를 절편이라고 부른다. x축과 만나는 점을 x절편, y축과 만나는 점을 y절편.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우리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그리래. 절편을 먼저 구해보자. y절편 얼마예요? 2. x절편 얼마야? y에다 0 집어넣으면 얼마야? y에다 0 집어넣으면 1. 그래요. 자, 볼게. 자, 우리가 y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야. y절편부터 구할게. x에다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 괜찮아요? y에다 0 집어넣으면 얘 넘어가서 2로 약분시키니까 1이겠죠. 그래요? 절편을 구하면 좋은 이유는 이 두 개의 점을 이으면 그래프가 됩니다. 직선은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이거든. 근데 직선은 점 두 개를 이어버리면 직선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잡는 것도 편하겠죠. 그래서 그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절편이라고 잡아도 되고, 아니면 딱 봤을 때 그냥 느낌적으로 가장 쉬운 거 찾아도 돼요. 느낌적으로 가장 쉬운 거. 어쨌든 저쨌든 이렇게 절편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겨. 그래. 자, 그리고 직선은 기울기가 나와 있는데 기울기는 비율이야. 기울기는 뭐라고? 꺾여져 있는 비율이야. 꺾여져 있는 비율. 그래서 기호로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써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있죠. 얘를 델타라고 읽습니다. 뭐라고 읽는다고? 델타. 왜 그러냐면 너희들 눈엔 얘가 D에서 변형된 걸로 보이니? 수학자들은 그렇대. 이걸 D에서 변형시켜 온 거래. 그러니까 D가 이렇게 써 있잖아. 그래요? 근데 이 쓰는 게 귀찮나 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꿨대. 몰라. 내가 바꾼 건 아니야. 내가 바꾼 건 아니야. 그럼 이 D는 뭐야? 우리가 차이 값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차이. 거기에 나와 있는 D야. 그래서 이거 넘어간 거래.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대문자 D를 쓰다가 헷갈리지만 않으면 삼각형으로 쓰자 라고 약속했대. 그래서 이 D를 라틴어로 델타라고 부른대.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부르면 얘를 뭐라고 읽는다고? 정확하게 X의 변화량 대 Y의 변화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여기가 1이야. 그리고 여기가 3인데 여기가 2 정도라고 되어 있다고 치자. 당연히 얘는 뭐 1,0이겠죠. 그럼 비율이라 그랬잖아.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양이니까 이걸 다른 말로는 차이값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점 두 개가 필요해. x의 변화량. 뭐에서 뭐로 변했다니까 점 두 개가 있어야지. x를 비교할 거 아니야. 그래? 그러면은 x가 얼마야? 1에서 x가 얼마로 변했어? 그럼 이 변의 변화량은 얼마야? 2. 차이값은 얼마야? 2. 어디에서? y 값을 갈 거야. y가 얼마야? 0에서 그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1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기울기는 점 뭐가 필요하다? 몇 개가 필요하다고? 2개가 필요해.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쓰고 그 뜻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걸 조금 더 풀었으면 x2-x1분의 y2-y1이야. 3-1분의 2-0이라고 쓸 수 있겠지. 네. 선생님 뭐가 원이고 뭐가 투예요?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잡아도. 왜? 그래도 값은 똑같으니까. 괜찮죠? 그래서 기울기를 찾을 때에는 점 몇 개가 필요하다? 2개가 필요하다. 그치? 그리고 정확한 명칭은 델타 x분의 델타 y.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괜찮아요? 네. 어려워, 쉬워? 쉽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 지금 우리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처음 배우는 거야. 우리 아들이 요즘에 이런 걸 배웁니다. 받침 있는 한글을 배워요. 받침 있는 한글을 배워. 얘까진 돼. 가. 얘도 돼. 기억. 얘도 돼. 근데 얘를 가리키기가 좀 힘들었어. 왜 얘는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얘가 아잖아. 근데 우린 얘도 아라고 읽잖아. 이걸 처음에 인지시키는 게 좀 어려웠어. 그래서 기억하고 아를 붙이면 가가 된다. 이런 걸 가르쳤어. 근데 갑자기 이제 받침도 생겨. 우리는 이런 단어를 이제 외우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니들도 5살, 6살, 7살 때 이걸 하나씩 보면서 하면서 했겠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 얘를 보면 가, 감 읽잖아. 받침이 써 있다고 막 받침이 있는 거네라고 고민합니까? 그러니까 받침이 있구나라는 것도 인지하지 않고 읽죠, 그냥. 그런 거예요.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지금 생각하는 게 많아가지고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지나잖아. 그냥 흘러가듯이 읽어지는 겁니다.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3 빼기 1분의 2 빼기 0. 그래서 2분의 2, 1.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고민도 안 해. 알겠죠? 우리 아들이 몇 살이 이게? 7살이야. 너 좀 힘들어. 왜? 야, 7살쯤 되면 이제 몇 달 있으면 초등학교 가잖아. 이제 받침 있는 걸 배워. 너 학교 갈 때 한글 모르고 들어갔니? 간신히? 어쨌든 간신이지만 너는 레벨 그 허들을 넘고 갔잖아. 우리 아들이 자꾸 허들에서 걸려. 희망을 가질까? 응? 알파? 알파? 그냥 알파. 너 이거 뭐예요?
왜 이게 기억이야? 어떨 때 쓰는 거? 어떨 때 쓰냐고요? 그냥 어떤 기호죠.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알파는 알파 아니야? 몰라. 아니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 그냥 기호야. A, B, C라고 하겠다.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하겠다. 아마 똑똑한 수학자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했겠지. 그럼 이제 나중에 뛰어난 수학자 우리 김준희 학생이 어떤 증명을 했을 때 알파, 베타, 감마라고 쓰지 말고 기억, 니은, 가나다라 1, 2, 3, 4 아야 어여로 해봐. 조금 유니크하게 갸갸 거겨로 해봐. 자, 그래서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점 두 개가 필요하다. 오케이, 그렇게 인지하면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6번 가볼게. 다음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고 x값을 네모 안에 있는 수만큼 증가할 때 y값이 증가량을 구하겠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2x 빼기 3. 지금 우리가 기울기가 얼마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자리가 기울기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기울기 자리야.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야. 그러면 마이너스 2라는 건 x가 1만큼 커지면 y는 D로 2만큼 간다는 소리잖아. 그래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볼까?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그래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야. 아니구나. 여기 얼마냐? 2분의 3이구나.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래요? 그리고 요 점을 마이너스 3이라고 부를 수 있어. 라고 부를 수 있겠어? 오케이. 자,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근데 x가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 갔죠. 플러스 방향으로 2분의 3만큼 갔죠. 이해돼? 그 얘가 밑으로, 즉 마이너스 방향으로 얼마나 간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기울기가 나온 거야. 안 돼? 점 두 개를 따온 거지. 점 두 개를 그냥 내가 절편을 따온 거지. 이쪽으로 가야지 플러스 방향이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내가 0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되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위치한 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근데 내가 0으로 갔어. 내가 플러스 방향으로 2분의 3만큼 간 거잖아. 변화량이니까. 변화된 양. 플러스 방향으로 2분의 3만큼 갔을 때 밑으로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3만큼 내려갔다. 이렇게 잡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은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란 얘기는 x가 x가 커지면 y는 마이너스 2배만큼 간다는 얘기지. 1대 2의 비율을 가지고 가고 있잖아. 근데 1대 마이너스 2로 가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3이면 1대 플러스 3으로 가는 거지. 그게 이제 간단한 거지, 제일. 오케이? 그럼 네모 안의 숫자만큼 x가 움직였대. 지금 x 대 마이너스 2배야. 3 대 마이너스 2배겠지. 그럼 x가 3만큼 움직였어. 그럼 y는 얼마나 떨어져야 돼? 마이너스 6으로 가야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 y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6. 괜찮습니까? 자, 그럼 2번. y가 마이너스 4분의 1x 플러스 1. 그럼 x 앞에 써 있는 게 뭐라고? 요게 기울기라고. 요게 기울기. 그럼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럼 x가 1만큼 움직이면 y로는 얼마나 움직여야 돼? 마이너스 4분의 1만큼 가야 되겠죠. 1대 마이너스 4분의 1로 가야 되겠지.
괜찮아요? 그러면 박스 안에 있는 숫자 2죠. 그럼 2대 얼마로 가야 돼? 그러니까 1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2대 마이너스 2분의 4, 아니 4분의 2. 이해돼? 네. 얘는 어쨌든 직선이잖아. 직선이잖아. 내가 1만큼 가면 밑으로 마이너스 4분의 1 떨어져. 그럼 내가 2칸 갔잖아. 그럼 얘가 2칸 떨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2만큼 떨어져야 되겠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x의 변화량이 2일 때 y의 변화량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읽으면 되겠지. 이 정도 약분을 해줘야지. 괜찮습니까? 네, 이 기울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꽤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늘 해야 돼. 비율이구나. x의 값 대 y의 값의 비율을 말해 주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생각보다 쉽게 문제가 풀립니다. 7번 가볼게. 7번. 2점 마이너스 1,2 3,10 기울기를 구하래. 자,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x2-x1분의 y2-y1 얼마? 2라고 구해낼 수 있겠다. 그럼 두 번째 거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어떤 걸 원으로 두고 2로 주는지 상관이 없어. 그렇지? 그래서 기울기는 x2-x1분의 y2- 기울기가 얼마? 3분의 1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다. 할만해? 괜찮지? 준이야, 기울기식 뭐야? 기울기식? 기울기시요. 응. 빨리 말해. 아유, 답답해. 씨. 네. y1 아니 y2 마이너스 y1. 네, 괜찮죠? 그리고 여기서 뭐가 원이고 뭐가 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네. 비율로 가는 거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입으로 붙이고 문제 풀 때의 속도랑 입으로 붙이지 않고 풀었을 때 속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x2-x1분의 y2-y1 빨리 말할 수 있죠. 빨리 말해봐. x2 마이너스 x 여기서 왜 꼬여 도대체. 야, 2 원밖에 없는데 이게 왜 꼬여. 마이너스 x1분의 x 아유 마이너스 x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할 때 입에 붙여요. 알겠죠? x2-x1분의 y2-y1이라고. 네. 8번 가볼게. 8번 1차 함수 y가 3분의 1x 플러스 1의 그래프의 기울기와 y절편을 각각 구하고 오른쪽 좌표평면에 그리십시오. 자, 기울기는 x 앞에 있는 숫자야. 얼마? 3분의 1. 우리가 1차 함수 기본꼴 알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냥 얘. 그래서 얘는 3분의 1x. 무조건 어딜 지나가는 거? 원점. 무조건 원점 지나가는 거. 그래요? 근데 얘를 내가 더하기 1 했대. 끌어올렸다는 얘기지. 무조건 어딜 지나가야 돼? 0,1은 무조건 지나가겠죠. 그래요? 그래서 y절편 찾는 게 되게 쉬워. 그 y절편 이렇게 써 있는 것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렇죠? x에 y절편 어떻게 구해요? x에 0 집어넣습니다. 그냥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눈에 보이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y절편 얼마라고? 1이라고 구할 수 있겠다. 그러면 무조건 몇 컴마 며칠 지나? y절편이니까 0,1은 지나겠지. 그리고 저기서 기울기가 얼마야? 3분의 1이야. 그래? 그럼 한 칸 가면 몇 칸 올라가는 거야? 3분의 1칸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으면 되겠네. 괜찮아요? 네, 이렇게 어차피 직선이니까 1차 함수는 직선이잖아. 쭉 이렇게 이어져서 좀만 길게 그리면 되겠죠? 그릴 수 있겠어? 못 겠어? 있겠지. 엄청 쉽겠지. 그리고 싶지. 그치? 8-1번 해보고 싶지? 네. 8-1번 해볼게요.